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한다. 그런데 길을 걷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힘들다고 울어대면 그게 불행이 되는 것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가던 길을 가면 그 일은 불행이 되지 못한다. 삶의 중심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는다. 넘어져서 조금은 아프고 창피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드리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입니다. 작가는 이노우에 히로유키,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저명한 치과 의사이자 일본 최고의 심리상담가로 마음을 치료하는 치과의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이노우에 히로유키 박사님은 힘든 일을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싶을 때, 세상 일에 조금 덤덤해져야 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해질 때, 나만 잘해주는 것 같아 상처가 될 때 이 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이제 이 책의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마음은 소중하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 노력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무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간의 무리를 해서 뛰어올라 닿을 수 있는 꿈이라면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먼 꿈을 향해 노력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마음만 지치고 상처받게 된다. 나는 너무 큰 꿈을 품어서 무리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려버린 사람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일에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된다.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력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은 성실하다. 인류 경영자라 불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숱한 난관을 극복했을 것이고, 인류 스포츠 선수라면 분명 피나는 훈련으로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런 배움과 훈련을 노력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들의 노력이 엄청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많이 몰입했을 뿐이다.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재능이 있는 것이다. 재능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다. 만약 당신이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 힘들어 라며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멈춰서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은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고, 당신이 그런 인생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떤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사람들에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지면 좀 어떤가? 억지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가기 싫은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나만 괴로울 뿐이다.
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면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새하얀 캔버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캔버스 위에 어떤 색의 물감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온전하게 나의 자유다. 다른 누가 이런 색은 안 돼, 이런 그림은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색은 안 쓰면 그만이고, 자신이 그리기 힘든 그림은 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스스로 이런 색을 꼭 써야 해, 이런 그림을 꼭 그려야 해 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강요가 시작되면 지치고 힘들어지며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는다. 내 자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좀 더 해방시켜야 한다.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살아갈 희망이 솟구칠 것이다. 생기 있고 밝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실제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내 모습에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비뚤어진 자존심이나 필요없는 허세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큰 일도 지나고 보면 작은 일이다.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세미나에서 알게 된 40대 초반의 여성이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나는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곤 한다. 다들 목소리가 작고 패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누가 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 것이 상담사의 기질이다 보니 이때도 나는 묻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직장부터 맞지 않아 그만두고 이상을 쫓아 전직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첫사랑과 결혼에 골인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탄하지 못한 사랑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았다고 해서 첫사랑과 결혼에 골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할까? 굳이 그 인생을 따라다니며 관찰해보지 않아도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인생은 어느 한순간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의 기억이 짧아서 그렇지 인생은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의 반복이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 괴롭다면 기억을 더듬어 보라. 당신의 인생에 행복한 일은 없었는가? 인생은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만을 잘라내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로또이다. 로또를 사서 한순간에 당첨되는 것만큼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사라지고 만다.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불행의 여신과 함께 찾아온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인 양 착각하곤 한다. 어떤 일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 또한 온전히 나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함께 따라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히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며 쉽게 오만해진다. 기나긴 인생에는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련에 내성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시련에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다. 사람은 역경에 처했을 때 본 모습이 나타난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금세 미천이 바닥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돌밭길, 자갈길, 먼지길을 걸어온 사람은 다양한 경험치가 쌓여 있다. 그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에도 마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다. 또 생각보다 일이 잘 되어도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운에 감사할 줄도 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쉬운 것은 없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놓고 보면 크게 차이 없는 일에 불과하다.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사소하게는 식사 메뉴나 미팅 장소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거창하게는 결혼이나 이혼, 퇴사나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이혼한다고 재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상사가 꼴 보기 싫어 직장을 그만둔다고 다음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사를 만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선택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건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외로움은 줄어들겠지만 혼자 사는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고, 혼자 살면 자유롭겠지만 몸이 아플 때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적성에 맞지 않은 직장을 계속 다니면 월급은 계속 들어오겠지만 자신이 진실로 하고 싶었던 일은 계속 미뤄야 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수입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고민은 레스토랑에서 피자를 먹을까 파스타를 먹을까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솔직하게 따르면 됩니다. 고민은 깊게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하지만 한없이 깊게 고민을 한다고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과연 무엇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고, 옳다 그르다의 기준 또한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어떻게 그리 쉽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겠는가?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병을 유발하고, 친구와 만날 장소를 함부로 선택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무심코 선택한 듯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신중함을 기한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진지한 것은 좋지만 너무 오래, 너무 길게, 너무 깊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지고 머리만 아파진다. 눈을 감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라. 어쩌면 답은 이미 내 안에 정해져 있다. 단지 나에게 그 답을 실행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대했던 것을 모두 얻지는 못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깊게 고민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선택한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역시 다른 걸 선택했어야 하는데 라며 후회를 하고 괴로워한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면 미련이 남지 않을 선택이란 없다는 명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미련이 남기 마련이다.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진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따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한다. 모든 선택은 되돌릴 수 있다.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된다. 결혼을 잘못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면 이혼을 하면 되고, 직장을 잘못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면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면 된다. 우리에겐 선택을 되돌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실행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곤 한다.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사실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어울릴 만한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정해져 있는 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삶에 대한 경험이 깊고 풍부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조언을 구할 경우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아보라고 한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면서 명쾌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도박이 아니라면 인생에서 위험한 도박 같은 건 없다. 어떤 선택이 위험할지 아닌지는 내가 가늠하는 것이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도전이다. 만약 자신감이 부족해서 도전이 망설여진다면 이 세상에 정답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라. 이건 실제로도 그렇다. 내가 도전하려는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물론 나 또한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하고 나서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예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쓸모가 있다. 그래서 최악의 선택이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얻는 것도 없다. 해봐서 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선택하면 된다. 해봐서 안 된 일을 다시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다시 도전할 필요는 없다. 이미 해봤으니 이제는 안 해도 그만이다.
더 좋은 길을 찾아 그 길을 선택하면 그만이고 그 길 외에 더 좋은 길이 없어 보이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것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면 성공을 해도 찜찜하고 실패를 하면 원망과 후회만 남을 뿐이다. 부정은 긍정을 이길 수 없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 성격에 대해 사람들은 이 사람 성격은 좋고 저 사람 성격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성격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이라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섬세한 사람은 신경질적일 수 있고 상냥한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 있으며 올곧은 사람은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 행동이 앞설 수 있으며 친절한 사람은 이것저것 나서길 좋아할 수 있다. 어떤 성격이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성격의 단점을 없앨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으나 오히려 단점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성격을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최소화시키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나는 여기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단언컨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꼭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에 떨어졌다면 극심한 좌절감이 몰려올 수 있다. 하지만 몰려오는 좌절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파묻혀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당신 혼자만은 아니다.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탈락한 사람이 더 많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감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탈락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에 있을 시험 준비에 들어간다. 계속해서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 다시 준비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다음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누군가를 새로 사귀어야 한다면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말솜씨가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호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으로부터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만남이 즐거울 수는 없다.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 가운데 절반은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라면 더욱더 긍정적이어야 한다. 사실 사람들 각자는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만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는 것은 자신의 해결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위로받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해결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의 해결책에 대해 맞장구를 쳐주고 격려해주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원시적인 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뇌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자주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을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매번 지각을 하면서도 계속 늦게 일어나는 것은 늦게 일어나는 행동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는 행동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시작된 행동이 되풀이되면 이제는 반대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바라는 일이 100%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다시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과 행동에는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된다. 당신은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아니면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들과 아무 말 없이 지내고 싶은가? 당신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칠지 행복이 밀려들지 당신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당신 삶에 주는 행복 쪽으로 더 기울 것이다. 외로움은 무료함을 먹고 산다. 외로움은 언제나 잊을만 하면 불쑥 찾아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견디기 힘들지? 결국은 혼자야. 이렇게 말하는 외로움을 물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외로움은 친구인 척하며 약을 올리기까지 한다. 괜찮겠어? 이대로 안 되진 않겠어? 이렇게 괴롭히는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로움을 털어놓을 만한 누군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외로움이라는 악마를 내보이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그 외로움을 내보이면 왠지 나의 나약함과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충동도 생긴다. SNS에서 낯선 상대를 찾거나 술집을 기웃거린다. 하지만 낯선 상대와의 만남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술을 마신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외로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처럼 친한 사이도 이해해 주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줘도 그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SNS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그런 글이나 사진에 호응이 좋아서
좋아요나 댓글도 많이 달린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역시 내 안의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 외로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근원적인 외로움으로 인생은 어쨌든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도 가끔씩 들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궁극적으로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단 하나, 나 자신뿐이다. 외로움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관계의 결핍이다. 만나서 얘기할 사람,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친구나 형제 자매들을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가 결핍된 사람들은 대체로 관계를 맺는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모임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렵다. 그렇다면 그 또한 받아들이면 어떨까? 억지로 관계를 구축하려 하다가 역효과가 나는 것보다는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내 경우 외로움을 느낄 때면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가 한가하구나. 그렇게 말해놓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할 일을 찾는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게 돼 있다. 외로움은 무료함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게 돼 있다. 외로움의 악순환인 것이다. 그 악순환을 깨트리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로움이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BBC가 대학교 학자들과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75세 이상의 노인은 27%만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16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은 무려 40%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지극히 정상이다. 16세에서 24세는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하는 전환기다. 어린 시절에 새로운 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 시기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조사 결과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 해도 사회성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공감 능력에서 뛰어났다고 한다. 연구진은 공감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눠 측정했다. 하나는 말벌에 쏘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이는 등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따를 당하거나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신체적 공감 능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났다. 이는 아마도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더 잘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나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외롭다. 외로움은 가끔씩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내 자신, 나를 둘러싼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외로움의 시간을 잘 보낸다면 외로움은 내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긍정, 살맛나게 만드는 유일한 태도. 인생이 매일 기쁠 수만은 없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일 자체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아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슬퍼한다. 같은 달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달 자체가 기쁘거나 슬픈 것이 아니다. 달은 그냥 달일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거나 슬픈 것이다. 상황에 대한 감정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서만 생긴다. 그림자와 빛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짝이다. 슬픔은 기쁨의 짝이고, 우울함은 쾌활함의 짝이고, 불행은 행복의 짝이고, 죽음은 삶의 짝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슬픔이나 우울함, 불행이나 죽음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기쁨과 쾌활함, 행복과 삶의 다른 면일 뿐이다. 싫든 좋든 같이 살아가야 할 가족이고 친구이고 형제 자매인 것이다. 슬픔은 기쁨으로 감싸주면 되고, 우울함은 쾌활함으로 위로해주면 되고, 불행은 행복으로 안아주면 되고, 죽음은 삶으로 보듬어주면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 가지 태도만 잃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긍정이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사람들은 아직 믿을 만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자. 그 생각만이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만약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음의 의식을 진행해 보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본다. 양볼을 손으로 집어본다. 가슴에 양손을 얹어본다. 배를 양손으로 살며시 눌러본다. 허리를 양손으로 쓸어본다. 두 발을 양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본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마주 잡아본다. 이 몇 가지 행동만으로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감사와 통한다. 이 감사의 마음을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엄마나 아내, 남편이 밥을 차려줬을 때도, 떨어져 있는 당신을 걱정해서 누군가 전화해 주었을 때도, 가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을 때도, 음식점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도 항상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기쁘다 라고 말해보자. 가족이 빨래를 가지런히 개줬을 때도, 친구가 문자를 보냈을 때도,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줬을 때도,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도, 상대와 무언가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 정말 기뻐, 너무 기쁩니다, 기뻐요 라고 말해보자. 고마워나 기쁘다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인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감정은 언제나 교환되는 것이다. 당신의 말로 주위를 밝게 밝히면 그 빛을 받은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밝아지고 다시 그 기분이 당신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준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